자, 발표를 하도록 할게요. 아마 저장해도 소리가 좀 나죠? 요걸 고쳐가면서, 직접 고쳐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네, 여기서 직접 하면 되겠죠? 네. 자, 발표하는 거 잘 들어주면, 보면서 잘못됐다 싶은 부분들은 좀 그때그때 좀 수정을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문장에 대해서 번역을 한번 해보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하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요 사이에다가 문장 사이에 그 위에다가 번역을 한번 쭉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덕치에 되는데 문자가 말하길 문왕 문왕의 정치가 방 방책을 펴는 것이 있으니 펼쳐져 있으니 그 사람이 있으면 존재하면 있으면 있으면 그 정치가 거행되고 그 정치가 거행되고 그 사람이 없으면 도와주세요. 번역. 네. 자, 여기서 도와줄게요. 예. 다 네, 잘했어요. 아, 그 다음 거. 예. 뭐요? 사람의 도가 아니, 저기서 하는 거 틀린 것만 붙이시면 되겠죠? 할 필요 없겠죠? 예. 그 민첩할 민입니다. 문왕이랑 모왕도 있어요. 그래서 네. 아니, 지금 하는 것 쪽에서만 해준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전체적으로 고쳐주시고, 지금 저 밑에 사람의 다음에 못 가고 있죠? 아니 지금 아, 하세요, 그럼. 예. 잘하겠다. 예. 미안해요. 좀 이따 계속 해주세요. 예. 잘하고 있어요. 예. 민첩하게 정치한다. 정의판 민첩하게 나타난다. 정치에 민첩하게 나타난다. 민첩하게 나타나고 땅에 도는 나무에 민첩하니 아비의 정치권. 무릇 정치라는 것은 포로가 갈대의 종류래요. 아, 갈대다. 예, 번역이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번역에 맞춰서, 번역 틀린 부분, 잘못된 부분 좀 수정을 좀 더 아까 했잖아요. 모왕도 있어가지고 예, 어디에요? 공자가 말하길 문왕과 모왕의 정치가 그리고 그 방책을 펼쳐져 있으니 이 부분이 약간 어색하니까 방책에 펼쳐져 있으니 어 나머지는 다 잘 하신 것 같아가지고 나머지는 잘 한 것 같으니까, 이제 다음 거 이어서 밑에 문장을 예, 번역하는 순서대로 한번 쭉 나열해 보시죠. 누가 도와줄래요? 저 중간에 거 좀 이상한 거는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할 때. 네. 자, 이야기하면서 한번 쭉 말하면서 수정해 주세요. 몰라요. 나한테 묻지 말고, 자, 지금 마이크 들은 친구들이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좀, 이상하다 하면은 좀 이런 거 같다라고 좀 알려주시면 더 좋겠죠. 자, 마이크 잡아서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다시 닫고, 예. 모르겠어요? 어려운 거 있으면 마이크 잡고 해줄 거예요. 너무 이제 주변 돌려요. 한번 하고 놀려야지. 그냥 돌리고. 자, 모르는 부분, 어떤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하세요. 도와줄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난 이렇게 그냥 끝내겠습니다. 좀 자신 없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우리 순서가 너무 딱 간단해서 그냥 맞는 될 것 같아요. 게만 예, 바꾼 부분 어딜게요? 정치에 민첩하다. 예, 예. 이 부분이랑 이 부분 바꾸고 그냥 나머지는 띄어쓰기 위주로 하고 여기 바꿨습니다. 호재, 호방 책제. 자, 저 부분 저렇게 쓰면 될까요? 순서가? 예. 맞아요? 예. 여기? 자, 위에 번역한 걸 한번 보세요. 번역한 거. 번역한 거에서 어떻게 했죠? 문안과 무아인 정치가 방책에 펼쳐져 있으니. 방책에 펼쳐져 있다. 펼쳐져 있다 이렇게 될까요? 아니, 나한테 묻지 말고. 다 수정하셔야죠. 수정한 건데요. 아, 이거 수정한 거 아니에요? 번역에서 보세요. 여기 보면은 방책에 펼쳐져 있으니. 방책이 앞인데 펼쳐져 있으니 방책에. 이 사람 방책에 그새 바꿨네요. 방책에 펼쳐져 있으니. 그러면 이 부분하고 요 번역이 맞게 되죠. 그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정답이 되는 거죠. 예, 수고했어요. 마이크 주세요. 예, 수고했어요. 예. 자, 이렇게 번역을 하는 순서, 번역이 먼저 되고, 이 번역이 먼저 된 다음에 요 순서대로 이렇게 거꾸로 말을 만들어 보는 거, 이것도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퀴즈 문제가 너무 어려웠는데, 다음부터 좀 이런 식으로 좀 고쳐볼까? 퀴즈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게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한다는 보장은 나도 없어요. 하여튼 좀 쉽게 한번 해볼 수 있으면은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문장이 이제 그 20장 지금 첫 번째 들어갔죠. 앞부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여기까지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문서 있죠? 우리 문서에 요건 요대로 넘어가고, 우리 학생 공개형 요 문서에 한문 중용 현톱 원문 요 열면은 나오고 여기에 20장 금방 한 거 밑에 게 인자는 인자니 친친이 위대하고 있다는 인자니 조년이 위대하니라. 친진지 살 여기서 와라 썼죠. 이게 무슨 자죠 이게? 죽이는 거. 살인데 와로 썼어요. 보통 은 살과라고 써야 되잖아요. 와로 쓰는 이유가 있겠죠. 그럼 이게 살이라고 읽으면 안 되겠구나. 그럼 이 살자가 다른 글자가 뭐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고 이제 와로 올 수 있는 것 어떻게 발음돼야 되는가 한번 보셔야 돼요 이거. 그 다음에 근원지 등이 예소생략이라 여기까지 요 두 줄 요거에 대해서 같이 읽고 번역하고 하면서 좀
이 부분 예, 번역하도록 할게요. 한 사람씩, 양쪽에서 한 사람씩 하고, 나와서 발표하도록 할게요. 이거 작업 좀 해주세요. 자, 하시죠. 자, 이거 나와서 이 부분 읽고 발표를 좀 해주시죠. 나오세요, 빨리. 잘 얘기하더니 얼른 나오시죠. 자, 나오세요. 최고 뒤에 앉은 사람 있으니까 최고 앞에 앉은 사람이 먼저 해주셔야죠. 네. 자, 이 부분. 네. 자, 마이크하고 저거 잡고. 네. 마이크 켜고 올라갔다 하세요. 네. 인자는 인자이니 자, 잘 봐달래요. 네. 어딜입니까? 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니 친친이 위대하고 친한 사람, 그러니까 부모부터 시작하니까 이는 부모를 친하게 여기는 것, 좀 가까이 여기는 것이 지켜야 할 큰 도리가 되고 의자의 맞나요? 네. 의자는 마땅의 맞나요? 의야이니 어 의라고 이제 이것도 역시 유교에서 지켜야 하는 도리인데 의라는 것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이니 존현이 위대하니 존은 높이는 것 뭔가 좀 존중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현은 현자이니까 이제 현자를 높이고 뭔가 숭배보다는 존경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하는 큰 도리이니 친친지쇠와 이거는 살인살세 살상이 아니라 덜세라고 여기서는 해석되는 것 같아가지고 친한 사람을 친히 여기는 것에도 뭔가 더는 것이 필요하다. 등급 좀 차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존현 지 등이 이것도 역시 차등할 때 그 등인 것 같은데 존현 현자를 좀 숭배하는 것, 존중하는 것에도 역시 차등이 필요하고 이것이 그래서 이제 체 맞나요? 예요. 예 무슨 예인가요? 예전에 아 감사합니다. 예절예 예소 생야임이라 뭔가 예절이 생겨난 그 이유이다 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과 이것이 좀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서 덜세 그리고 등만 조금 바꾼 것 같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배열일 것 같은데 해석을 해보자면 차등이 그 얘가 생긴 그 원인이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이라든가 좀 이상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 이야기할 게 있을까요? 예, 수고했어요. 예. 자, 여기서도 금방 요 친친지세와 전전지 등 백구죠. 똑같은 형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친친위대, 존전위대 같으니까 대구 형식으로 또 돼 있죠. 그래서 문장에 보면은 잘 살펴보면은 비슷하게 되는 문장들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똑같은 형식으로 계속 해석을 해주면은 좀 더 쉽게 되겠죠. 그래서 전혀 모르는 글자 뭐 이런 게 나왔더라도 앞뒤 문장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고요. 친친지세와 존존지 등 이 차별을 두는 것이 왜 얘가 생겨나는 바가 될까요? 문장의 의미를 봤을 때 자, 차등을 두라 했잖아요. 자, 어버이하고 친근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현자를 갖다 존중하는 것에 차등을 두어라. 차등을 두는 게 무엇이죠?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높은 사람, 위대한 사람께 존중하는 거. 거길 차등을 줘야 되는 이유. 왜 차등을 줘야 될까요? 자, 이거는 이제
문장에도 안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문장을 읽었을 때, 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차등을 두는데, 어버이에게 친하게 같이 잘 지내는 이런 부분들, 아주 현자를 갖다가 존중하는 거. 여기서도 차등을 두라는데, 차등을 둬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왜 차등을 둬야 돼요? 또 그리고 그것이 왜 얘가 생겨나는 바이다. 얘가 생겨나는 게 왜 저렇게 해서 저것 때문에 차등을 두면 안 되잖아요? 높은 사람, 귀중한 사람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좀 아닌 사람 좀 덜 여기고, 이런 걸 차등이라 하는 건지, 여기서는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친친지대와 존연지등, 차등을 둔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차등을 뒀는데, 왜 그것이 얘가 시작되는 얘가 생겨나는 이유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겠죠. 거기만 이름이 아니라, 이제 왜 그런가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옆 사람들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럴까? 나도 정답 몰라요. 여러분들이 정답을 알려주셔야 돼요. 같이 토론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뭐 정답까지는 아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자,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이야기하세요. 예. 양 많이 굽기 때문에 매우 많이 굽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예. 자, 간단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약간 마이크 좀 더 가까이 대고, 예. 사람의 에너지가 유한하니까 네? 친한 사람을 먼저 저쪽 사람 안 들려요. 좀 더 크게. 좀만 더 크게. 예. 사람의 에너지가 좀 유한하니까 가까운 사람 먼저 챙겨야 된다. 네. 사람의 에너지가 유한하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가까운 사람 더 잘 챙기고 더 좋아하고 그것이 얘가 생기는 이유가 되나요? 잘 몰라요. 잘 모르죠, 당연히. 나도 모르는데. 이제 얘를 안 지키면은 윗사람들이나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안 이롭게 생각하기 때문에 얘를 잘 챙겨서 윗사람부터 의전을 탁탁탁 맞춰줘야 절차로 잘 지나가고 그럴 것 같습니다. 거의 꼰대 마인드네요. 옛날 사람들이 예. 옛날 사람들이 좀 그랬으니까 아마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얘를 안 지키면 좀 윗사람들이 조금 껄끄러워 하니까 좀 얘를 지키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말을 해줬고요. 또, 음, 음. 그 가까움을 안 보고 조금 더 소중히 해야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차등을 둬야 된다라고 한 것 네,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얘기였는데, 가차원 사람 그렇고, 그럼 조년,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린이를 갖다 존중한다 했는데, 거기도 차등을 둬야 된다. 지금 가까운 사람을 친하게 하는 것과 그리고 존현 그 사이의 차등 아닌가요? 네? 아니요. 그 가깝함. 네, 네. 각각이죠. 어, 예. 예. 도와달라 옆으로 넘겼고요. 예. 아까 이야기 뭔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한 내용 이야기하시면 돼요. 딴소리 했으면 딴소리 했다 하면 해도 돼요. 그래 예?
딴소리 했으면 이렇게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네, 잡으세요. 그냥 한번 생각했던 내용들 그거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게 정답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냥 둘이서 이야기했잖아요. 옆 사람들하고 주변에서 이야기했을 때 아, 이런 이야기했다.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혹시 틀려도 괜찮고 맞아도 괜찮지만은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는 거니까요. 예. 그 높은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 등급이 필요한 것 자체가 애초에 그 높은 사람에게 예의를 갖출 때 존댓말을 쓰곤 하잖아요. 그때도 뭐 저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절 맞춰서 얘기하는 것처럼 좀 등급을 나눠야지 그 사람에 대한 예의를 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등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높은 사람을 좀 더 등급을 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자, 이 친구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나 한번 좀 이야기해 보시죠. 자연스럽게 마이크 옆으로 돌리고. 네. 어, 그 신이라는 게 이제 어버이도 되지만 높은 사람들 전체를 가리킨다 보면은 다 똑같이 이렇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가까운 분들은 더 해주고 좀 먼 분들은 좀 덜 해주고 그리고 이 현명함도 이 등급이 있기 때문에 더 현명한 사람 더 대우해주고 하는 게 예의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조금 이게 요즘 말로 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황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춰서 한다면은 친구 좀 더 챙겨주고 좀 친한 친구도 챙겨주고 덜 친한 친구도 덜 챙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 했었고, 네. 뭘 놀래요? 네. 마이크 막 주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친한 사이임에도 그 정도가 다를 수 있으니까, 뭐, 가까움에도 정도가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친구랑 친한 것과 부모님과 형제와 사랑을 나누는 것은 조금의 정도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구절에서 이야기한 내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존현 지등 같은 경우에는 높은 사람을 공경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친구도 존중해야 하고 스승도 존중을 해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제가 교수님께 대하는 말이나 태도 이런 것들과 친구를 대하는 말이나 태도 이런 것들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그 정도 생각하셨고, 그다음 이 친구들. 마이크 줄이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네. 그다음 이야기했던 거 한번 좀 하시면 돼요. 예. 사람 사이에 친분의 정도가 차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앞에 했던 거랑 약간 다른 얘기들,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혹시 할 게 있을까요? 저도 앞에 하신 분들의 내용과 비슷한 것 그 같아요. 친친은 그냥 그렇게 했는데 조년에 대한 부분들 조금 약간 다르겠죠? 생각이 안 나. 예, 안 나고. 어,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이런 문장을 읽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여기서 주로 이야기하는 주제가 뭐였죠? 이 문장에서 지금까지 본 문장, 이 두 문장에서 이 문장의 핵심 키워드, 한 단어, 한 글자, 뭐 이런 걸 한번 핵심 키워드를 뭐라고 해야 되는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 문장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다? 핵심 용어가 무엇이다?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가장 마지막에 예 수생자니까지 했으니까 이 전체 문장에서는 이 키워드인 것 같다. 예, 뭐가 저요? 키워드를? 저도 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말고 다른 걸 합시다, 이제. 자, 키워드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말고 저는 이런 거 빼고 예 빼고 다른 걸로. 친, 친이. 친자로 보여야 되겠다라고 했고요. 했으니까 이쪽이 좀 뒤로.
잡아요. 인으로 하겠습니다. 예? 인. 인으로 하겠다. 네, 그냥 하나씩 찍어서 뭘로 하겠다, 뭘로 하겠다 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체 문장에서 이 앞부분하고 요 문장에서 가장 중심되는 글자 또는 단어 뭘로 보는 게 가장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인도는 민정하고 지도, 인도 지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위정이란 것이 사람이 있으니, 수신이도요. 수도 이인이니라. 그래서 수신은 도로서 하고 수도는 인으로서 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인이라는 것은 이것이니 이렇다. 의라는 것은 이것이니 이렇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얘가 생겨나는 바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가장 마지막 어떻게 보면 결론 형식으로 수생예라 해서 예라는 걸 갖다가 이야기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중간에서 나왔던 인이라는 분.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이다. 왜 했냐? 수신이도요, 수도인이라. 그래서 수신은 도로서 하고 도를 닦는 것은 인으로서 한다. 라고 했으니까, 인이라는 것이 가장 그 핵심되는 요건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앞에 나왔던 부분들, 인도 지도 뭐 이런 얘기에서 쭉 정치를 하는 거, 정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의나 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핵심 단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걸 핵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주석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생각이 바뀌겠죠. 정치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어서 정치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야, 사람은 살아가면서 인이 가장 중요해. 라고 해서 인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래, 결론에서 예라 했으니까 예를 중요시 여겨서, 자, 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은 인에 의해서 얼마나 인자냐에 따라서 그 예라는 것들도 갖춰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걸 중점적으로 보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문장을 보면서 나는 인이다, 나는 예다, 나는 정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좀 문장을 읽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점점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문장을 보면서 그냥 해석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하고 그것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들, 정답은 없어요. 그죠? 이런 이 경전에서는 정답은 없어요. 막 처음에는 이제 뭐 인이라고 쭉 이야기하다가 어느 시대가 되면은 인 말고 얘다 라고 또 바뀌어요. 또 그것이 또 어느 시대 가면은 정을 갖다 더 중시 여기기도 하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은 내가 어떤 시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나중에 우리가 의서를 읽을 때도 이 저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글을 썼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누가 글을 썼는데 내가 뭐 논문 하나 썼는데 그 논문이 무엇을 어떤 걸 강조하기 위해서 논문을 쓴 것이다. 이걸 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자의 뜻과 독자의 뜻이 전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저자는 나는 인을 생각을 하면서 썼는데 독자들은 인보다 얘가 더 중요해 라고 해서 얘를 더 강조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저자와 독자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각각 자기한테 어떤 느껴지는 이런 감각들 이런 것들이 다르면은 또 그 다른 만큼 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경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뜻을 좀 더 생각하면서 읽어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여기서 정답이 무엇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그 정답에 대한 생각 거의 안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답은 비록 이거지만 그래도 이것 말고 다른 생각들도 더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문장을 읽고 그 문장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되려면은 원래는 문장을 많이 읽어야 돼요. 문장 많이 읽는다는 것이 한두 번 읽는 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한 번씩 계속 읽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에도 한 10번 이상 쭉 읽어 나가면서 그걸 보면은 그 옹고의 지신이란 말 있죠? 옹고의 지신. 옹고 지신. 다 알죠? 무슨 말인가? 해석을 하라면 못해요. 그죠? 해석을 하라면 못하지만 그래도 옹고 지신은 뜻을 알아요. 옛 것을 알아서 새로운 것을 안다. 옛 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안다. 옛 것을 익힌다는 것이 이 문장, 인자는 인자니 친친이 위대하고 의자는 의자니 존재는 위대하니라.
이 문장을 갖다가 지금 볼 때랑 다음 시간에 볼 때랑 1년 후에 볼 때랑 이 문장을 계속 본다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들어오는 감각이 다르겠죠. 느껴지는 감동이. 지금 봤을 때 뭔지 몰라. 그냥 번역하느라 바쁘고 숙제하라는 거니까 그냥 하느라고 바쁘게 해서 넘어갔는데 이걸 계속 보다 보면은 내년 한 달 후, 두 달 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생겨나는 이런 감각이 달라져요.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처음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하고 1년 전에는 또 이거 말고 더 다른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 그것이 똑같은 것을 계속 공부해서 온고 옛 것을 갖다 익히는 것이죠. 이 문장을 계속 익히고 읽어서 지신 새로운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걸 알게 되는 것은 뭐 내가 없었던 GPT를 몰랐던 GPT를 2000년 없었던 GPT를 지금 안다. 새로운 걸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었던 이 감각들 이걸 처음 봤을 때 인자는 인자는 친친이 위대하고 의자는 의자는 존재는 위대하다 라고 했던 이 부분이 인과 존연 무슨 관계가 있어 라고 했는데 인이라는 것이 친친 존연과도 연관이 되는 이런 과정들을 좀 더 생각해서 새로운 생각이 생겨나는 것이죠. 똑같은 문장을 계속 보고 그걸 익힌다는 것이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죠. 여러분들 음양오행이란 용어 1년 전까지만 해도 음양오행 용어 입에 익었을까요? 입에서 잘 안 나왔죠. 처음 듣는 말이니까. 그런데 지금 음양오행 가지고 뭘 하라면은 마이크 주고 음양오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은 뭐라도 이야기하죠. 한번 해볼까요? 음양오행에 대해서 한번 해보실까요? 예. 기억이 예,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생각나는 거 이야기하시면 돼요. 색깔 색깔, 예. 빨간색이야. 빨간색, 노란색, 음, 파란색, 흰색, 검은색. 음. 맞아, 그쵸? 네. 어. 이렇게 해서 전혀 몰랐었지만 그래도 오색하고도 배열시켜서 오행을 갖다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갑자기 마이크 들었는데 당황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만큼 내가 익혀온 것이죠.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음양오해라는 것이 대략적인 용어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거 외워서 되는 게 아니죠. 시험 문답 외우라고 했을 때 외웠지만은 지금 와서는 외웠던 거 다 까먹고 몰라요. 근데 지금 이런 음양오해 관련되는 거 뭐라 딱 물었을 때 뭐라도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를 안 하고 뭐라 안 하고 했다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한테 들어와 있는 것이죠. 계속 쌓이고 쌓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쌓이고 쌓인 그런 지식 하에서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지식들, 아주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내가 느껴지는 감정, 감각. 이 문장을 봤을 때, 옛날에 봤을 때 안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구나. 이게 지금 뭐를 말하는 것이구나. 하는 게 진짜 무릎을 탁 치게. 야, 이것이구나. 나도 모르게 박수 빡빡 쳐지고 하는 이런 감각이 나타나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원고의 지신이라 하는 거예요. 옛 것을 알아, 새 것을 안다 했을 때, 옛날에 있었던 역사를 알아가지고 미래를 알겠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옛 것을 알아서 미래를 예측한다. 또는 앞으로 올 일을 예측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고지신이라는 것도 번역을 다 잘못하고 있죠. 대부분 옛 것을 알아서 새로운 지식을 알아낸다.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 이렇게 했는데 새로운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또 내가 느껴지는 감정에서 새로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원고의 지신이죠. 그래서 원고 지신, 그 다음에 학위시습, 이런 부분들을 갖다 대부분 보면은 좀 잘못 해석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고 지신이 옛 것을 알아서 새 것을 알아낸다. 그게 아니라 내가 느껴지는 감정에서 새로운 것들을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새로운 걸 알아낸다. 라고 하는 쪽으로 번역이 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원문을 보더라도 그런 식으로, 이런 원문에서도 이걸 자꾸 읽고 하다 보면은 처음에 볼 때는 진짜 모르죠. 지금 여러분들 중용한 거에서 기억나는 문장이 거의 없죠.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종이형에 대한 사상들이 보니까 뭔가 몰라도 좀 평행을 맞춰야 되는구나 라는 이런 생각들은
있었으니까 그런 내용 어디선가 들었던 것들, 그 내용들이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아, 중요한 거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구나. 의라는 얘기가 나오고 인의에 따라서 얘가 나오는구나. 이런 부분들도 알게 됐으니까 다음에 또 이 부분 가지고 또 수업을 하고 하다 보면은 조금이라도 여기서 남는 게 있겠죠. 인이 뭔지 의가 뭔지 얘가 뭔지 몰라도 하여튼 의, 예, 이 중에 한마디가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다시 부연 설명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식으로 좀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문이란 것이 뭐 좀 뭐 과학처럼 외웠다고 내가 이걸 다 알게 된다. 한번 외우고 이해하면은 다 그다음에 또 알게 되고 알아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러면 굉장히 좋겠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언어 비슷해서 해도 모르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문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런 부분들이 진짜 해도 모르죠. 번역을 해봤는데 둘이서 할 때는 했는데 여기 나와서 하려니까 진짜 나도 모르게 한숨 나오죠.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조금 더 거치고 하다 보면은 진짜 모르는 문장들, 처음 보는 문장을 보고도 대략 이렇게 이 정도 해석하면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어지는 이런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이제 원전 시간에 한문, 그러니까 황제내경에 나온 원문들 이런 걸 가지고 좀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그러니까 한의학 한의학적인 서적들을 보는 힘이 좀 생겨요. 그러니까 황제내기라는 책은 지금 이 경전의 말과 거의 비슷해요. 좀 둥그런 잡는식으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좀 굉장히 어려운 문투로 이게 말이 써 있는데 쉬운 것들은 굉장히 쉬워요. 자, 머리에 열이 날 때 열을 꺼주는 혈자리가 뭐뭐뭐 있다. 그 혈자리만 외우면 끝이죠.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열이 날 때 자침하는 부위는 어떤 것이다. 굉장히 쉬운 것도 있지만은 또 아주 굉장히 어려운 철학적인 내용들도 같이 이야기되고 있고 해서 굉장히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이런 부분이 황전에게 많이 나오는데 이 황전에게라는 책을 갖다가 같이 배우고 나면은 이제 일반적 의서, 동의보감에 나오는 문장들 굉장히 쉬워져요. 지금 동의보감 문장 보라 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좀 더 있다가 원전까지 배우고 난 다음에 동의보감 보자라고 하면은 문장이 좀 굉장히 쉽게 느껴지는 이런 부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자, 이게 동의보감이라는 것에 이렇게 나오는데 각기 증상이라서 영초할 비유사하면 기기유효 양고 신유사하면 기기유효 양괴기다. 라고 해서 영추경에 비장에 타게 했을 때 그 기운이 양쪽 그 다리 쪽으로 가게 되면은 다리 쪽에 가게 되면은 다리 쪽에 닿고 신장에 타게 했을 때는 거기가 양괴 요 뒤꿈치 오금 쪽으로 가게 된다. 그다음에 영체에 나오는 이런 문장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걸 그나마 쉽게 볼 수 있을 것이고 각기 유해증은 전류상한이요, 단초기, 각술연약, 완비, 정근, 접종위, 이라고 해서 이렇게 문장이 각기 유해증은 전체 모두가 전반적으로 상한과 유사하다. 다만 처음에 시작됐을 때 각기는 연약하고 완비증, 정근, 접종 이 증상이 있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문장을 읽을 때 굉장히 쉽게 읽어지는 이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황제내경에 있는 부분들, 그다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 경전관도의 이런 시간들, 그다음 여러분들 또그 김상현 교수한테 배우고 있는 한문들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이제 내년에 그리고 원전까지 보고하면은 본질쯤 돼서는 그냥 책을 봤을 때 특히 이런 이 동의보감이라든가 이런 의사를 봤을 때 어렵게 쓴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문장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어느 정도는 내가 읽을 수 있게 되는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아까도 했듯이 대부분 GPT한테 딱 번역을 시키겠죠. GPT 번역한 것이 분명히 이상해요. GPT가 아직 한문 번역은 잘 못해요. 한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못하고 차라리 인공지능을 쓴다면 중국 걸 보는 게 중국 인공지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중국 나름대로 한의학 관련되는 인공지능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우리가 그 중국어 나오니까 잘 안 쓰고 하는 것이고, 또 중국도 전에 만들었던 게 뭐죠? 인공지능 나왔던 게 뭐 있었잖아요. 그것도 보면은 그 뭐야 그 내 개인 정보가 다 중국으로 넘어간다. 이게 겁나는 거였지만은 그래도 한의학적인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해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GPT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한의학적인 부분들이 다 거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내가 쓴 것이 다 글로 넘어가니까 그게 좀 부담스럽다는 이런 부분들 있다는 거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는 것도 좀 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계속 하고 나면은 나중에 가서는 좀 더 쉽게 한 번을 보면서 동의보감이나 새로운 의학입문이나 이런 책을 봤을 때 좀 겁나는 게 덜하게 된다. 라고 하는 좀 기대를 갖고, 뭐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요 1학년 기간이잖아요. 그동안이라도 좀 더 열심히 한 번 하는 거.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또 본 거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1학기 때도 이야기했죠. 하루에 1시간씩은 경정관도 관련되는 한문 공부를 해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제대로 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다다익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솔직히 뭐 유튜브 보고 하는 것보다는 그걸 하는 게 좀 더 좋겠죠. 유튜브 보는 거 좀 줄이고 그 시간 30분 줄이고 30분 동안이라도 한문 경전을도 그냥 읽으세요. 그냥 원문만 그 숙제 내는 거 있죠. 유튜브에 올리라는 거. 그것처럼 그러니까 숙제할 겸해서 읽고 그 숙제를 뭐 10분 이상 하라니까 10분만 하지 말고 한 30분 동안 하세요. 해서 읽어주고 해서 그 유튜브에도 그 기록이 내가 공부했던 기록이 남는 것이죠. 그죠? 내 기록을 내가 공부했던 기록을 거기다 올린 거고 나중에 필요 없다면 싹 지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참 그거 올리면서 또 이렇게 공개 안 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링크 있는 사람은 볼 수 있게 공개를 좀 해줘야 내가 확인을 하는데 그냥 비공개로 딱 해놓으면은 이거 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링크 있는 사람한테는 공개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링크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못 보니까 링크 걸린 사람들만 볼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우리 경정관적 중용 20장 앞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했고 다음 시간에 뒷부분 또 이렇게 퀴즈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하고 수업도 이렇게 진행할게요. 뭐 질문사항 있을까요? 예,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시간이 44분이니까 1시간 정도, 아니, 10분 정도 있다가 또 한의학개론 수업하도록 할게요.